본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근육 감소와 골밀도 저하 문제를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고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영양 솔루션과 식단 전략을 전문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가팔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사 속도의 저하를 유발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낙상사고와 골절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백질의 양적인 섭취만큼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효율성을 높이는 영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골밀도 또한 60대 이후부터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조골세포보다 우세해지면서 급격한 저하를 보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는 여성분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 먹는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포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독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당류,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 축적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뼈세포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다소 저하되므로 식품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항염 식단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염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는 체내에서 당독소 AGES를 생성하며 이 독소는 근육 단백질에 달라붙어 근육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흰 쌀밥, 밀가루, 설탕이 가미된 음료는 60대 이후의 대사 체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류를 선택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근육 보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식단 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 시에는 반드시 소화 흡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육류 단백질의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6대4의 비율로 섞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 두부,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독소 배출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량 유지의 핵심적인 임상적 지침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 독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자봉, 케일 등은 간의 해독대사를 돕는 설포라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3끼 식단에서 녹색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채소는 되도록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소화기 건강을 돕고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완화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막의 유연성이 향상되어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오메가3는 만성적인 근육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식사 시 작은 숟가락으로 들기름을 한 방울 추가하거나 주 3회 이상의 생선 섭취를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 배출의 기본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는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정도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은 세포 간의 노폐물을 이동시켜 신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영양소가 근육과 뼈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해독제입니다. 항암과 해독을 돕는 향신료의 활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 생강, 강황 등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회복에 탁월한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이들 향신료를 꾸준히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내 독소 수치를 낮추어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의 규칙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 체계를 교란하여 지방 축적을 늘리고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맞춰 소화효소를 분비하므로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여 소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의 식사는 해독 장기인 간에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공육과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소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등은 염분 함량이 높고 보존료가 많아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후에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화학적 첨가물이 많은 식품은 과감하게 제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을 자연식품으로 채우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필수 매개체입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식품으로는 계란 노른자나 표고버섯 등을 추천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햇볕 쬐기는 매일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발효 음식의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장은 인체의 최대 면역기관이자 해독센터입니다. 김치, 된장 등은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다만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 저염으로 담가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근육량 증가와 골밀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꾸준한 발효식품 섭취는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근육 보존을 위해서는 식단과 더불어 적절한 저항성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영양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고 운동은 그것을 쌓는 설계도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고 뼈에 적절한 부하를 주어 골밀도를 강화합니다. 의학적으로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식단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운동으로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60대 이후 건강의 정석입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근육을 녹이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복식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십시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마음의 건강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대상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와 흡연은 뼈의 재생을 방해하고 근육 성장을 가로막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전신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소가 근육과 뼈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독소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은 체내 독소를 뇌와 전신에서 씻어내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근육 재생과 뼈의 밀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재생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 소화기에 휴식을 주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하여 과식을 부르고 독소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질 높은 수면은 명약보다 더 나은 치료제입니다. 식단을 선택할 때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 컬러 푸드 전략을 활용해 보십시오. 다양한 색상은 각각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라이코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초록색은 클로로필 등 이들은 몸속에 서로 다른 염증 독소를 제거합니다. 매일 식탁 위에 5가지 이상의 색을 올리는 노력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완벽한 전략입니다.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신체 전반의 기능을 높여주는 아주 똑똑한 식단법이기도 합니다. 견과류는 훌륭한 불포화 지방산과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등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을 돕습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볶지 않은 생견 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는 것은 매우 세련되고 과학적인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것은 60대 이후의 대사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염증이 적은 상태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는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 올리브유,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십시오. 이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호르몬 합성을 도와 뼈와 근육의 대사를 활성화하는 핵심 영양학적 전환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혈액 내 비타민 D 수치나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식단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수치가 낮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하고 식단을 강화하십시오.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신체 수치를 아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먹은 한 끼의 건강한 음식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결정합니다. 식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가장 위대한 예방의학적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높여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코페니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 식사마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육류, 저녁에는 콩류 등 맵기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육 합성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약국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의로서 제안하는 이 식단 가이드를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0대 이후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한 독소 배출 식단에 대해 전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꼼꼼히 되새기며 여러분의 식단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선택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영상을 확인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대, 근육과 뼈가 튼튼한 무병장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